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조화 냉동 기계기사 또는 기술사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강의하게 될 한용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기조화 냉동 기계 분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기조화 냉동 분야가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공기조화 냉동 분야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갖다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조화란 무엇인가, 또는 공기조화 냉동기계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 갖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조화라고 하면은 특정 공간,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실내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이 뭐 클린룸이 될 수도 있겠고, 연구시설이 될 수도 있겠고, 생산시설이 될 수 있겠고, 알겠죠? 병원의 수술실이 될 수 있겠고, 오피스 빌딩이 실내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공간이 됐던 그 특정 공간,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목적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목적 공간의 공기 상태를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공기조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무엇을 조절하느냐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공기 상태를 갖다 조절하는 건데, 첫째가 온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습도, 세 번째가 기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정도,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추우면은 뭐가 되겠어요? 난방을 하고, 여름에 더우면은 냉방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주로 온도만을 갖다가 제어를 갖다가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제일 먼저는 난방만 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냉동 분야까지 또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었죠. 어찌됐든 온도를 갖다가 예전에 얘기했던 냉방이나 난방은 주로 온도만을 갖다가 제어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실내 공기의 그 기류 상태, 흐름 상태까지 제어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청정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내 공기의 오염 정도를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청정도 하면은 CO2 농도라든지 아니면 CO2 농도라든지 아니 또 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 는 10ppm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CO2는 1000ppm 이하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먼지 농도는 0.15 mg/m3승 이렇게 유지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포름알데히드라서 HCHO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규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선진국에서는 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기류, 청정도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목적 공간의 공기 상태를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공기조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조화란 일단 개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갖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조화 산업 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죠. 공기조화 냉동기계 산업 분야를 갖다 먼저 살펴보면은 조금 아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도 난방만 하는 난방 설비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방 설비가 있고요. 또 여기다가 공기 조화 설비가 있고 위생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 설비까지 있죠. 그렇죠? 이런 분야의 건축 기계 분야가 되겠죠. 이런 분야의 건축 기계 분야의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감리라든지
또는 TAB라든지, TAB라는 것은 시험평가, 설비를 갖다 해놓고 시험평가 조종하는 분야를 TAB라고 합니다. TAB 분야라든지 또는 전체를 운용하는 운영 분야까지를 갖다가 총괄하는 그런 산업 분야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기조와 냉동기계 산업 분야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계, 전기전자 분야 이런 분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섬유나 화학 분야에도 또 활용되고, 그 다음에 식품이나 제약 분야까지 우리가 이제 활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데에 응용이 되는데, 이 생산 공정에 필수 과정으로 뭐가 들어간다? 이 공기조와 냉동기계 분야가 들어간다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공정의 필수 분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반드시 뭐가 된다? 공기조와 냉동기계가 활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정밀기계를 갖다가 생산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전자 분야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도체의 연구나 생산시설 같은데, 그런 데는 반드시 클린룸을 갖다가 설계해서 그 공간 내부의 먼지의 개수까지도 제어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공기조화 분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공기조화라는 것은 특정 공간의 공기 상태를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개수까지도 제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습도뿐만 아니라 다 온습도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야. 섬유화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섬유 분야. 우리나라는 섬유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섬유는 지금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가 많이 활용되는 우리 섬유가 분야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섬유 분야의 온도와 습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은 생산 차질이 생기고 제품의 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이나 제약 분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GMP 분야라 해서 식품 제약 분야의 인증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MP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나라에 우리가 식품이나 제약을 갖다 수출하고자 할 때 그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국의 그 GMP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우리 제품을 갖다 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제약 분야도 완벽하게 요구하는 그 실내 환경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야까지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생산 과정에 생산 공정에 반드시 필수 과정으로 공기조화 냉동기계 분야가 들어간다는 걸 갖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든 건물이 거의 뭐가 된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또 뭐가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갖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뭐다? 기계설비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데 설비 파트에서 그 분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공기조화 냉동기계 분야다 하는 거죠. 국가에서 앞으로 이제 건축물을 갖다 지게 되면은 그동안은 규제를 갖다가 덜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단열재의 성능서부터 시작해서 실내 공기 환경 기준 모든 분야를 갖다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걸 갖다 만들었는데, 그 분야의 또 핵심 분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공기조화 분야는 앞으로 상당히 널리 활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된다? 건물이 이제 거의 단열이 이제 많이 되고 또 건물이 고기밀화되고 있어요. 그런 단열화 고기밀화되고 있는 그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공기조화 설비가 의무화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기조화 분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넓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분야를 갖다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TAB하고 운영까지 한다. 그렇죠. 이런 널린 많은 이 분야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공기조화 냉동기계 분야는
무궁한 그 응용 분야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기조화가 단순하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나 조절하고 습도나 거기다 좀 더 발전한다면 습도 정도만 이렇게 좀 제어를 갖다 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까지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이제 조정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이다.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에 각종 건물에 적용하는 분야가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공기조화의 발전 정도를 갖다 보고 바로 그 나라의 그 문화나 기술의 발전 정도를 갖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공기조화는 급속도로 거기에 맞춰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 분야의 이 기간이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절묘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8년 3월 30일에 우리가 국회 법사위에 통과된 게 있어요. 응? 통과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건축, 기계설비, 건축 설비라고 해요. 그냥 기계 전기 분야가 다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는 건축, 기계설비, 발전, 방향에 대한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분야에서 소방 설비하고 전기 설비는 독립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덩어리가 크고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이 기계설비 파트는 아직 독립발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건축사들이 건축사협회에서의 로비에 의해서 가장 큰 덩어리인 이 기계설비 파트를 갖다가 꼭 놓아주지 않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하고 난 다음 2년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2년만 기다리면은 뭐가 된다. 바로 기계 분야의 독립발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 독립발주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 법사위를 갖다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계 분야가 독립발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말도 못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건축사가 따로 있고 건축 설비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는 절대 건축 설비사가 하는 분야, 즉 건축 설비 분야를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물론 건축 설비사가 아니라 건축 설비 기계 분야라든지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사 분야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공기조화 분야도 그러니까 공기조화 분야는 건축 기계 설비에 활용되는 분야의 모든 분야에 다 이제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고 또 그 분야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TAB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또 TAB 분야가 있고 또 운영 분야가 있죠. 이 운영하고 TAB 분야는 건축 설비는 활용하지 못했는데 공기조화 냉동기계는 그 운영과 TAB 분야까지 들어가서 그 분야를 갖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공기조화 냉동기계가 건축 기계 설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 활용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의 약간 문제점이라면은 좀 어렵죠, 시험이. 그렇죠? 다른 분야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요새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 출제가 관연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 80% 정도를 갖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격증을 갖다 취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 분야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고 뭐 그러면은 상당히 공부하는데도 또 새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정도는 그래도 조금만 하면은 관연도 기출 문제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할 거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응용 분야나 활용 분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갖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작은 그 수고로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벗어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한솔 아카데미에서는 저하고 그 조성환 교수하고 두 명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공기조화 냉동기계라고 기계기사라 해서 산업기사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책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들여서 집필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앞으로 잘 활용을 갖다 좀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한솔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접 질문을 갖다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